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학 친구 이지연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 기간일 거예요. 학교 좀 적응해서 이제 처음 시험 보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떨리고 좀 긴장이 되겠죠.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해내고 지금 중반 단계에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네, 이제 오늘부터 좀 공부할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나는 그냥 이번 시험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시험 기간 응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시험 대박 이렇게 외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이야기하고, 또 개념 원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 책을 활용해서, 선생님 강의를 활용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요, 시험 대박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험 대박이라는 것은요, 시험 점수가 대박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 이번 시험 진짜 대박 열심히 공부해봤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이 경험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되게 열심히 공부해본 기억이요, 여러분의 평생 자양분이 돼서요,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다양한 인생길을 가는데 끝까지 계속 뭐든지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선생님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게요, 사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쩔 땐 놀기도 했었고요. 공부에 관심 없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의 순간이 있어요. 어떤 시험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해본 기억, 아니면 어떤 겨울방학에 진짜 열심히 해본 기억. 선생님은 참고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 두 가지 기억으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든 못하겠어, 약간 이런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인간으로 성장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시험을 한번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며칠 안 남아서요, 오히려 내가 뭐 10일 정도 좀 노는 거 버리고 한번 해보지,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해본 적이 있었나? 대박.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서 수학을 풀어본 적이 있었나? 대박. 내가 이 정도 문제까지 풀렸었나? 우와, 완전 대박. 내가 밤새 봤어. 대박. 밤을 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던 패턴이 있잖아요. 늘 몇 시간씩 하던 친구는 조금 더 해보고, 하루에 공부 전혀 안 했던 친구들은 이만큼만 해도 그 친구에겐 대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치에서 조금 더 끌어올리는 10일, 아마 시험이 10일, 뭐 10며칠, 아니면 또 10일 안짝으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5일 막 이렇게 짧게 남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만 여러분이 우와, 나 진짜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봤어 라고 대박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시험 성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번 시험 성적으로 따라 안 오더라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거야? 괜찮아요.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시간은 이번 시험 아니면 다음 시험 아니면 내년, 다음 학년, 혹은 고등학교 가서라도 언젠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허투루 보낸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거두겠지, 이번 시험이면 땡큐고, 그러니까 난 지금 한번 며칠 안 남았으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원리 강의를 기준으로 어떻게 시험 공부하면 좋을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강의가 되었습니다. 막 판서에서 강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적어놨는데, 요거를 다 하라는 건 아니겠죠. 이거 다 하라는 건 개념 원리 강의 다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마다 약간 수학에 대한 실력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아예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의 안 듣고 그냥 나 수학 포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영상을 보고 그냥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 수학은 진짜 이해가 안 가, 열심히 들어도 이해가 안 갔어, 이런 정도의 친구들은 막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해서 100점 맞아야지? 사실 100점 맞기 쉽지 않죠. 하지만 내가 나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성적 올려봐야지,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있다면 개념 강의만 골라서 보세요. 개념 강의 몇 개 안 되거든요. 시험 범위 중에 선생님 개념 강의를 골라서 보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중단원 마무리 중에 원스텝 기본 문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한번 시험 범위 부분 다시 풀어보세요. 그 정도면 선생님이 그 정도면 대충 몇 점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기를 좀 갖추고 수학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지를 보고 뭔 소리야? 덮고 자지는 않을 거예요. 아,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는 개념 강의는 좀 다 이해했고 원스텝 기본 문제 정도는 뭐 쉽게 풀 수 있어. 그럼 그런 거 다시 볼 필요 없고요. 핵심 문제 익히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재의 선생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핵심 문제 익히기만 다시 한번 강의를 봐도 좋고 아니면 혼자 다시 한번 쫙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리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별표 크게 쳐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시험에서 틀릴 예언이에요. 너 이거 틀릴 거야. 앞으로 예언을 받았으니까 그거 나 안 틀려야지 하고 꼭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 위주로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핵심 문제 익히기 각각의 유형까지도 좀 마스터를 한 것 같다 하면 가볍게 개념원리 책에서 중단원 마무리에 원스텝, 투스텝 몇 개 안 돼요. 시험 범위만 뽑아보면. 요거를 한번 쭉 그냥 시험지다 생각하고 원스텝, 투스텝 전체 문제를 시간도 정해놓고 시험지다 생각하고 쭉 한번 다시 풀이해 보세요. 왜 원스텝도 풀어야 되냐 하면요. 원스텝 문제는요, 여러분 100%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들 시험에 내실 때요. 선생님 했잖아요. 요새 출제 기간이실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내실 때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를 다 정해서 내기 때문에 반드시 원스텝에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출제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예전에 이지연이 중학교 때 이지연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쉬운 문제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 한번 두드리시고 그리고 투스텝을 완벽하게 내가 풀어낸다면 시험은 완전히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했다, 완벽하게 풀어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한번 풀어본 건 완벽하게 푼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요 문제집 많이 풀죠. 여러분 문제집 풀면서 무슨 생각해요? 왜 풀어요 문제? 문제집은요 틀리려고 푸는 거예요. 맞으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맞은 거는 오히려 에이 시간 낭비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차피 시험에서 맞을 걸 또 푼 거예요. 그런데 틀릴 것들을 별표 쳐놓는 거, 내가 과연 시험에서 무엇을 틀릴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릴수록 감사해야 돼요. 아우 땡큐. 나 이거 틀릴 뻔했는데 진짜 시험이 아니라서 다행이네. 이것도 틀렸어. 땡큐. 내 이런 실수할 뻔했구나. 거기서 얻어내는 거지. 맞았을 땐 오히려 나 이거 맞았네. 괜히 풀었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시험에서 또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풀어낸다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나 핵심 문제 선생님이 핵심 문제 익히기 풀으라고 했어. 완벽하게 다 풀었다는 건 틀린 것을 다 지우고 다시 풀었을 때 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지우고 다시 풀었을 때 또 풀 수 있고 친구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가야 다 푼 거지. 채점하고 끝 하는 건 전혀 다 푼 게 아니고 틀린 것을 다시 고치지 않았다는 건 나 시험에서 이거 또 틀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풀고 틀린 거를 다시 풀어봐요. 틀린 거 다시 풀었다고 별표 동그라미로 바꾸지 마세요. 그 별표 그대로 시험 직전 있죠. 수학 시험 보는 전날 있잖아요. 그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시험에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될 거예요. 다시 풀 때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풀고 진짜 모르겠을 때 선생님 강의 다시 보시고 그랬을 땐 꼭 다시 한번 혼자 풀어야 되는 거. 포인트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강의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원 마무리 투스텝을 내가 완전히 강의 없이도 혼자 풀어낼 수 있다면 100점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4월 15일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안 늦었어요. 내일은 더 늦고 내일은 더 늦잖아요. 지금이라도 뭔가 휴대폰하고 시간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개념 원리 강의를 듣지 않거나 또 다른 교재를 또 활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더욱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많은 문제집을 푸는 거는 비추.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맞은 거 계속 맞는 것만 해요. 아, 시간 낭비했네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의 교재를 선택해서 완전히 그 부분을 다 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틀리는 거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풀었을 때 또 틀린 건 별 2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나오면 분명히 틀릴 녀석이야. 나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녀석이야 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들을 다 내 것으로 소화시킨 후에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오프닝 뭐 강의도 아닌데 오프닝이 아니죠.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었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선생님이 응원하는 건 여러분의 열심히 공부한 경험치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 진짜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이번에. 꼭 지금부터 시험 기간 직전까지 다 아니어도 돼요. 공부를 한 습관이 많이 들지 않았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노는 날 며칠 좀 정해도 되고. 또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난 진짜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는데 한번 해봤네. 내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시길 바랍니다. 성적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적을 여러분의 가치 결정하지 않는 거 알죠? 여러분은요 있는 그대로 지금 되게 빛나요. 엄청 소중해요. 지금 이 강의 아닌데 저 강의라 그래요. 자, 선생님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를 너무 시간 낭비하는데, 시간 낭비, 휴대폰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것저것 하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기간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안 그래도 빛나는 여러분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적은 괜찮아요. 그 다음 성적 언젠가 여러분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 쓰임받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지금이라도 오늘 내가 대박 열심히 했어. 요걸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나이가 좀 있지만 여러분의 든든한 수학 친구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 할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 강의를 찾아보고 많이 질문하면서 우리 시험 기간 같이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 완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